예, 안녕하세요. 오늘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브리핑 이어서 계속 금일자로 이어가면 트럼프가 호르무즈 봉쇄 선언 카드를 꺼냈고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7만 개를 사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어제 스토리에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란이 먼저 손을 내밀은 거죠. 핵 활동을 5년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게 시장에서 현재 협상 재개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7만 달러에서 오늘 7만 5천 달러까지 약 4.8% 이상 급등을 했고 코스피도 5,980으로 2%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유가는 협상 기대감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자료로 금일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른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이란 협상 결렬이 됐고 호르무즈 봉쇄 선언, 시장이 긴장된 상태로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사수하고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이란이 핵활동 5년 중단 제한과 함께 트럼프 협상 의지 재확인, 위험 자산군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란이 먼저 유연성을 보였다는 거죠. 미국은 20년을 요구하고 이란은 5년을 제한한 건데 이게 좁혀질 수 있느냐가 이번 주 최대 변수이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란이 핵활동 최대 5년 중단 제한,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지금 거절했다고 합니다. 20년을 요구한다는 거죠.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간격이 아직 크죠. 그리고 트럼프가 호르무즈 봉쇄를 공식 선언한 것도 함께 보도가 되었고 교황 레오 14세와의 충돌도 다뤘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예수로 묘사한 이미지를 올렸다가 논란이 된 얘기인데 시장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트럼프 리스크 일환으로 봐야겠죠. 월드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유가 차트를 크게 다루는데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유가가 80달러에서 12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96달러까지 빠지는 차트를 보여주고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가 유가를 흔들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분기 기록적인 실적을 냈다는 뉴스도 있고요. 미국 증시는 이런 사태 속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고 블룸버그는 호르무즈 봉쇄 시작이라는 추가 협상 검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뤘습니다. 봉쇄는 시작이 됐는데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아 증시는 이란 협상 기대에 상승했고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경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는데 호르무즈 마지막 유조선들이 정제소에 도달하면서 공급 부족 심화. 쉽게 말하면 봉쇄 이전에 출발했던 유조선들이 이제 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유조선이 못 나오면 진짜 공급 부족이 시작이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이 협상을 의지가 있다고 했다는 것도 함께 다뤘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봉쇄 현실화와 협상 재개 가능성. 가디언즈는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이란 항구 봉쇄를 시작했다는 걸 톱 뉴스로 다루면서 이란이 미국인들은 높은 유가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는 것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쪽 뉴스도 있는데 페터 마자르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오르반 16년 집권이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자산들 체크할게요. 나스닥.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이 저항대를 현재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돌파하고 여기서 리테스트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간 허리 부분을 이 파동 부분을 끊어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여기서부터 신규 매수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차트가 정말 좋은데 5,980으로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현재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있죠.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서 걸쳐져 있고 여기서 이제 주봉, 일봉 큰 프레임에서 마감을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러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유가 역시 다시 한번 하방 지지를 확인해줬고 여기를 돌파해줘서 84달러 이 부분까지 뚫어주고 내려간다면 정말 다시 60달러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금은 아직 4,9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여기간의 갭이 좀 있는데 이 구간의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 만기가 동반 하락한 건데 어제는 전 만기가 올랐죠. 오늘은 그 반대로 됐습니다. 이유는 이란이 협상을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 협상이 진전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유가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재점화, 그리고 채권 금리 하락 이 흐름이 하루 만에 반전이 된 거죠. 채권 금리 하락은 위험 자산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98.356 거의 변화가 없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락 추세선 내부로 다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이 하락 추세선 앞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그게 이제 강한 달러, 약세 확인 신호가 되는 거고 비트코인에는 최대 호재가
될 수 있죠. 지금 그 경계선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미체결 약정이 상승하는 그 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주고는 있지만 그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판단을 하고 있어서 텔레그램에 오전에 차트 분석을 같이 해드렸고, 그에 맞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펀딩미는 비트코인이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이자를 주고 있다는 거죠. 즉 선물 시장에서 숏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근데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숏들은 물리게 되고 결국 강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숏 스퀴즈가 단순히 커버링이라면, 그렇다면 숏 유동성을 위에서 잡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청산맵도 보면은 74,000 기준으로 75,000, 76,000 구간에 50배, 100배 레버리지 롱 청산 물량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갈수록 누적 공매도 레버리지가 올라가고 있죠. 숏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거며, 이 가격이 돌파하면 이게 전부 청산이 되고 강한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CBD 차트를 보면은 갈고 빨고 모두 같이 매수세 동참을 해줘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하지만 빨고는 다시 한번 익절을 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추세가 하락 쪽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상승 추세라면 한번 눌려주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ETF 자금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월요일날 3억 2천 달러의 규모의 유출이 일어났고, 화요일은 유입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내일 이 화요일 데이터를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크게 유출 없이 소폭 유입으로 마무리를 했고, 화요일날 또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유출이 끊어지고 다시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EU에서 이더리움 채택 기대 반영 때문인지 큰 유출 없이 유입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도 장이 좋아질 때 저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크립토 뉴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백악관 크립토 보좌관이 오늘 주요 서밋에서 클래리티 관련 발표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이죠. 두 번째는 4월 13일부터 상원금융위원회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건 국가안보 전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원도 표결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상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다음 주 상원금융위에 공식 상정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하원 294표 통과, 상원금융위 회부 4월 말 위원회 통과 목표, 상원 본회의 표결 순서입니다. 통과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SEC와 CFTC 관할이 명확해지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법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건 단기 호재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기간 호재는 4가지로 묶어드릴 수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이 이제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9.3조 고객 자산 대상으로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와 크립토 세금 툴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월가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가 크립토 전면 확장을 선언을 했다라고 보면 되며, 블랙록은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 BITA를 SEC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IBIT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건데, 가격 상승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BTC ETF 생태계가 단순 현물에서 다양한 전략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는 이더리움을 총 공급량의 4%까지 쌓았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스닥 상장도 완료했고 자사주 매입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절 페라지가 팩베키라는 영국 회사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정치인이 연계된 비트코인 기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다 크립토 뉴스를 보면은 버른스타인이 보고서를 냈는데, 비트코인 퀀텀 리스크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구글이 9분 만에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이론적 공격 모델 때문에 공포가 있었는데, 버른스타인은 이건 실제 위협이 아니고 3, 5년 안에 암호화를 업그레이드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깨지지 않고 적응을 한다는 거죠. 퀀텀 공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고, 전 CFTC 의장 크리스 잔카를로는 로펌을 떠나서 크립토에 전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CFTC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규제 명확화 작업에 전문가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뉴스는 연준이 비공개로
2조 규모의 신용시장 붕괴에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3호 신용 익스포저를 직접 요청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 비트코인에도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일, 저는 14일 화요일 결론을 내리면 상방 시나리오는 이란 핵 협상 5년 합의 성사, ETF 유출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재전환되는지, 달러 하락 추세선이 내부를 복귀하는지, 나스닥 25,434 돌파 및 지지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78,000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방은 협상 결렬 또는 봉쇄 강경 지속, 비트코인 ETF 대규모 유출 지속, 72K 지지 이탈, 그리고 연준 신용 리스크 현실화. 어제 협상 결렬에도 70K를 지킨 비트코인이 오늘 협상 재개 기대감에 74K까지 올라왔습니다. 구조적 하방은 탄탄하고 상방 트리거는 명확하죠. 오늘 체크 포인트들 잘 확인하시고 저는 이따가 저녁 브리핑으로 찾아뵈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